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입니다. 이제 급등 이후에 갑자기 또 급락을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자,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HLB 본주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테라가 뭐 특이하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습니까? 네. 또 한 가지 뭐 단타 물량이 출회돼서 그런 겁니까?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그 주가 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승부주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적이 3분기 폭증하고 외인기관 쌍끌이가 시작되는 거 승부를 걸어볼 승부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테라퓨틱스 막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하튼 급변하는 테라피틱스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왜 그럴까요? 본주가 물론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을 맞으니까 그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그 비모가 일단 승인이 됐다는 부분이 상한가까지 만드는 패턴이 어제 나타났지만 우리가 사실 예상 외로 사실 폭발한 거죠. 예상 외로 폭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단타 매물 정도가 나온 것이고 HLB 그리고 자체는 내년 3월에 이제 승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백기 동안 계속 뭐 올라갈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단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자, 근데 테라푸틱스 입장에서는 OKN, RGN 건의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차트상으로도 분명하게 모양을 갖추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본주하고는 좀 흐름이 틀려요. 테라퓨틱스는 새로움이 좀 있는 거죠. 새로움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본주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본주 때문에 테라퓨틱스가 지지부진한 패턴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투자 경고 때문에 그런 것인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물론 지정이 됐죠. 11월 19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그 상승 행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고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악재가 있었냐? 악재는 없었어요. 그죠? 악재 있습니까, 여러분? 알젠이나 OKN 건과 관련해서 악재가 있어요? 악재 없어요.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 그러면 단타 매물 출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죠? 급등을 했다가 단타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HIV 테라피틱스를 대부분 이제 그 좀 길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투자자 부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매물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단타 해가지고 테라피틱스가 여러분 수익 낼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급등하는 패턴이 재료가 나면서 나올지 그저께 알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타라는 것은요, 실제로 올라간 다음에 사게 되고 내려간 다음에 겁내서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단타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HLB 테라피틱스는 알젠이나 OKN 건에 앞으로 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승인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것이죠. 이건 이제 중장기로 볼 때 큰 수익이 가능한 거지 단타로 뭐 짜잔하게 먹어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테라피틱스 말고도 이제 그런 종목 많잖아요. 그 의미 없고 중장기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낼 분들이 들어와 계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자는 이렇게 크게 흔들 때 빨리빨리 축출이 되는 게 좋아요. 단타 매매자가 없어야 주가가 나중에 생명력을 갖고 길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성 단타 매물들은 빨리빨리 일단 조기에 소진이 되는 게 좋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 또 많이 보시죠. 사실 최근에 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합니다만은 되게 금융 투자에서 주로 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연기금도 뭐 소량씩 들어오지만 기관의 매수는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외인들이 주도하는 겁니까? 빨간선에 외인들이 주도한다고 봐야 돼요? 뭐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이 주도합니까? 파란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되다 이제 뜰려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이런 패턴인데 진짜 끌어당기는 패턴이 강할 때 이때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주체 동향을 잘 봐야죠. 아직까지는 매수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치기 시작하면 분명히 주체가 나와요.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 주체 분석을 좀 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외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이고 뚜렷한 매수 주체가 아직 없는 거니까 이 매수 주체 동향에 너무 지금 현재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자연히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 뭐 재료가 나온 거는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기업 가치 제고가 될 수 있고 코아인더스 비상장 자회사를 신설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비상장 자회사는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회사 몫이에요. 회사. 주주들은 이제 이 코아인더스를 지분을 일단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물적 분할이니까. 네. 그래서 주주한테는 별 이익이 없어요. 뭐 이거 된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회사가 이 건으로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면 테라피틱스 주주님들의 주식 가치도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일단 자회사 코아인더스가 좋게 되면 나쁠 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RGN OKN 건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여론몰이를 좋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네. 자, 그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물론 제약바이오가 이제 HLB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좀 밀리고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보인 듯 싶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트럼프 건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혁부 그러니까 정보 효율부를 새로 이제 미국에서 신설하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FDA 규제를 완화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호재 요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sek터 쉽게 죽지 않는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 환율 때문에 안 되죠. 미국 때문에 좀 어렵고 그렇다고 내수도 좋으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어려운 내우 외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돌파구는 결국 제약바이오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그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의 섹터 그 위력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테라피틱스가 만일 여기서 이렇게 쭉쭉 가버리면요. 이거 쉽게 얻어맞습니다. 네, 얻어맞아요.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게 더 생명력이 긴 겁니다, 여러분. 네, 단타 매매자들은 이 테라피틱스 만지지 말고 딴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좀 길게 보고 크게 수익 낼 분들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RGN 건의 유럽 임상권 마무리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재료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입니다. 네, 요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자, 요건만 일단 그 연말 연초에 모멘텀으로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재료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걸 보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리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을 받았지만은 거래 자체도 뭐 크게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보세요. 10월 달에 중반에 10월 21일 날 급등했다가 10월 22일 날 크게 다시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이때 당시도 보면 하락할 때 요때에 거래가 급등했을 때보다 더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요때하고는 좀 틀려요. 네, 급등할 때 거래가 이번에는 많았다가 좀 약할 때는 거래가 감소했다. 이건 긍정적인 쪽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당시도 결국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 의지를 일단 바꿀 필요 없다. 의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테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뭐 1번, 2번, 3번을 제가 다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소통, 뭐 추천주, 긴급 매매 사인, 테라와 관련된 히든 정보, 잭팟 히든 정보 이런 것들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라 보유하고 계시다면 문자를 주셔서 이런 도움을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